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오픈베이스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개별적인 이슈나 호재거리, 악재거리 이런 게 있는 건 사실 좀 아니고요. 지금 이 정보 보안 관련 테마에 좀 어느 정도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좀 대체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오픈베이스와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 기업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오픈베이스는 이런 인프라 전문 기업인 만큼 자회사인 이 데이터 솔루션을 통해서 AI 기반의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기 때문에 AI 테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들과 엄청나게 다양한 총판 계약들을 많이 따냈어요. 그래서 정보 보안 산업 관련 테마로도 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라고 그러죠. 등등등 해서 어느 정도 다양한 테마군에 속해 있는 종목이니만큼 이 보안 솔루션 사업 또한 우리가 좀 유심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번에 이 북한의 해킹 조직이 국내에 있는 방산업체들을 해킹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이란 측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어떠한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 사이버 해킹 공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전쟁은요, 여러분들, 이 물리적으로 미사일 쏘고 탱크 끌고 가고 총 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이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중요한 기반 산업이나 아니면 안보 시설들 이런 것들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공격들도 많이 가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형태는요, 요거를 하이브리드 전쟁이다라고 좀 부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중동 리스크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국제법상은 전쟁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휴전 상태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보안 산업을 우리가 좀 중요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제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날짜로 올라왔던 이슈였습니다. 북한의 3개의 해킹 조직이 힘을 합쳐서 국내 방산업체를 총 공격을 해서 10곳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체로 좀 이 사태 수습에 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내용도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동 공격은 처음이었다. 이전엔 주로 조직별로 분야를 나눠서 해킹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10곳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요 피해 규모가 파악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사 전에 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안이 허술하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한번 좀 읽어보시면요. 국내의 방산업체 총 83곳 중 10곳이 해킹을 당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는 추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건 이 관리가, 그만큼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킹을 감행한 이 북한 조직의 이름이 좀 너무나 특이합니다.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숙희, 이게 명사예요. 이 해킹 조직들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팀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국내 방산기술 탈취를 노리고 합동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긴데 최대한 제가 요약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일부 피해 사례의 경우 중국 선양 지역에서 어떠한 특정 IP 내역이 확인이 됐는데, 요거는 우리 2014년대 한국 수력 원자력 공격 때 쓰였던 요 IP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때 당시 2014년 당시 한번 좀 공격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2024년이죠. 10년이란 이 기간 동안 이 IP를 이렇게 우리가 방어를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허술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재밌습니다. 이 북한 해킹 조직은 주로 이 방산업체를 직접적으로 침투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 협력업체부터 접근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협력업체를 해킹을 해서 방산업체 서버에 계정 정보를 탈취한 후 주요 서버에 무단으로 침투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요게 이 탈취 수법을 좀 요약해서 나타낸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 라자루스라는 북한 해킹 조직에서 이 직원 PC에 악성 코드를 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이 외부망을 통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중계 서버, 메일 서버, 웹 서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악성 코드가 이렇게 번진 거죠. 그래서 이 외부망과 내부망을 좀 보안 관리를 해주고 있는 이 망연계 스토리지까지도 무력화를 시킨 다음에 개별적인 이 웹서버까지 악성 코드를 유포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 직원들 PC에서 자료를 탈취하고 명령들을 제어를 하고 이걸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탈취 자료를 전송을 해서 다시 이 해외 클라우드에서 이 라자루스 쪽으로 정보가 탈취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이게 왜 관리가 허술했다라는 그 지적이 왜 나오냐면요. 우선은 2014년 때 이 IP가 특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거 못 막은 거죠. 그게 1번이고 2번이 이 직원 PC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아니 좀 상식적으로 방산업체라면 굉장히 중요한 이 국가 안보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좀 담겨 있을 건데 이 직원 PC에까지 이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원 PC를 통해서 뭐 중계 서버나 메일 서버나 웹 서버나 이런 쪽으로 침투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중계 서버 또 이 메일 서버, 이 웹 서버 각각 관련해서 또 보안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뚫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외부망과 내부망을 지금 현재 경계를 하고 있는 이 망 연계 스토리지예요. 요게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집으로 말씀드리면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근데 현관문에 뭐 어떠한 도어락도 없었고 뭐 자물쇠도 걸어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를 뭐 심지어 했을지언정 그게 많이 좀 취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관문까지 뚫리고 나서 당연히 이 집안 내부까지도 여러 악성 코드들이 이제 전파가 돼서 이 집안에 있는 내부 집기들 뭐 PC, TV, 냉장고, 뭐 에어컨 뭐 등등등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거 관련된 정보들이 싹 다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전쟁 국가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 사이버 정보 해킹 이쪽 너무 좀 관리가 취약한 거 아닌가. 사실 뭐 중국이나 북한, 뭐 베트남,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들 여러분 그냥 딱 봐도 냄새나는 나라들 있죠. 얘네가 이렇게 꽝 하고 붙는 거 물리적으로는 좀 지들이 많이 좀 피하니까 뒤에서 좀 악랄하게 좀 교묘하게 너무나 치사하고 야비하게 이런 사이버 해킹 집단을 좀 많이 양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혜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보 보안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 뭐 그런 마음이 좀 있고요. 뭐 그런 바램을 떠나서 관심 가져야죠. 2014년에 그 같은 IP를 통해서 털렸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게 보안이 안 되어 있다면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국가 안보상 이거는 너무나 좀 취약한 그런 어떠한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보 보안 산업 관련된 이쪽 관련 종목들에도 좀 어느 정도 수급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지금 여러분 이 AI가 전 세계를 이 전 세계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테마죠. 자, 근데 이 AI가 이제는 너무나 똑똑해져서 뭐 초거대 AI, 생성형 AI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AI가 뭘 먹고 크냐면 바로 빅데이터를 먹고 큽니다. 근데 그 빅데이터, 즉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떠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AI 산업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 정보보안 산업 또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가 막 오를 때 뛰어드는 것보단 미리미리 우리가 어떤 산업에 좀 수혜가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잘 세워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투자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보안 관련된 산업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바로 이유가 바로 요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픈베이스 차트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권 횡보를 좀 이어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별다른 수급이 들어오고 있진 않지만 아까 제가 계속 앞서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정보보안 산업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픈베이스는 이 정보보안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IT, 그냥 IT 전반적인 산업에 좀 많이 좀 걸쳐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좀 거시적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여기 2015년도부터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인 이쪽 라인을 이탈을 해주지는 않는 이상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잘 조절을 하셔서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까지 이 수급 동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기관이 그 전까지 꾸준하게 좀 매수세로 붙어주고 있다가 아직까지 보유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를 한 상태에서 뭐 어떠한 매도나 뭐 이런 매도 스탠스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 가시면서 뭐 이럴 수 있죠.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붙을 때 나는 좀 보유 물량을 모아갈래, 아니면 이 기관에 또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할래, 이렇게 각각의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이 투자 성향에 맞춰서 각각 시나리오를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그때그때 제가 또 이렇게 취합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